이제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 이사죠.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오늘도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장 국내 증시는 좀 옆으로 기어가는 듯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마디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7월에는 3,300비 찍고 올해 안에 4,000비까지 갈 거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사님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박병주 매니저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미 이제 한 3,300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피를 간다 그럽니다. 이제 와서 진정 말하지. 자, 그런 느낌이죠. 키움증권 보고서입니다. 3,300을 이번 7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추진 동력은 상법 개정안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죠. 이런 부분도 박병주 매니저가 3월 달부터 호롱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건데 드디어 실현이 되는군요. 자, 여기서 그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배당 분리과세를 세제 개편안을 7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만 통과시켜 놓고 보니까 대주주들이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대주주들도 위로를 하자라고 해서 배당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상속세도 약간 좀 세율을 낮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속세를 3번 내다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없어집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보면 희망사항인데, 자,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요거는 4,000피는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 네. 저는 요게 내년에 한 4, 5월까지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내년 4월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런 견해를 유지하겠고요. 요 이제 내용을 근거를 보니까 새 정부는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퍼가 9.6입니다. 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그 가격을 매긴 게 순이익의 9.6배 정도 되고 있는데, 자, 12.6배까지 된다면 미국의 절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은 25배인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4,000피를 갈 수 있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추경이 보니까 40조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들이 더 매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국계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팔았어요. 되게 팔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계 외국인이 들 수가 있는데 보니까 S&P 500도 미국 증시도 7월 달까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7월 달까지는 상방을 열어둬도 특히 이제 8.15까지는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해서 증권가의 분석 그리고 이사님의 이 전망 견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종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디로 준비하셨어요? 자, 바로 HD 현대건설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마음먹고 들고 왔어요. 자, 어제 이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 그 1조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 네. 거래 대금도 가장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거래금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뭐 이 회사가 뭐 좋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HD 현대건설 기계하고 인프라코어를 둘이 합병을 하는 건데 요 회사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빼냈잖아요. 네. 주가가 빠졌죠. 맞아요. 근데 다시 LG에너지솔루션을 LG화학 밑으로 집어넣으리는 그런 느낌. 그러면 LG화학 주주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요 밑에 아래에 두 개가 양립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 밑으로 AT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좀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주식수가 약 1억 9천만 주예요.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 기계가 약 그 3천만 주가 되는데 두 개 합하면 주식수가 2억 2천만 주입니다. 두 개 합하면. 그런데 요거를 2억 2천만 주를 요거를 주식수를 확 줄여서,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네. HD 현대인프라코어를 0.16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2억 2천만 주를 합병하고 보니까 여기가 3천만 주대로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 사업 규모는 커지는데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현대건설기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주식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또 이번에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합병해가지고, 자, 이렇게 요 설명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요 사진을 보면 설명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비전입니다. 원래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3.5조예요. 3.5조입니다. 3.5조. 그런데 현대건설기기가 인프라코를 합했을 때 주식수는 확 줄어들었는데 매출액을 앞으로 14조, 건설 장비를 약 10조, 그 다음에 여기는 엔진은요, K2 전차에 들어가는 방산 엔진입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가 있어요. 이쪽 매출을 2.5조, 그 다음에 또다시 앞으로는 이제 그 모든 건설 장비 같은 경우도 스마트화가 되거든요. AI화가 되는데, 그래서 세 부분을 합해가지고 이쪽에 앞으로 매출액을 14조까지 끌어올린답니다. 원래 현대건설기계는 매출액이 3.5조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한 4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주식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을 11%까지. 그렇다면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약 1,500억인데 한 1조 6천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주식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건설기계 주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행복의 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막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걸 총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 회사를 합하는데, 자, 여기 원래 주식수가 이렇게 2억 1,035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확 줄어드는데 매출액 규모는 처음에 3.5조에서 14조까지 늘어나고 영업이익 1.5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건설 기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합병 기일이 되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2026년 1월에서 3월까지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 종료되기 전에 현대건설 기계 주가는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HD현대건설기계를 5월 중순에 담아서 지금 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 또 뜨거웠던 만큼 저희가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오늘 장 재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이제 한번 세워볼까요? 이 종목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생각지 못하게 악어입을 계속 탔더군요. 계속 지금 4개월 연속으로 계속 매집하는 건데 결국은 어제 나왔던 합병 그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고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악어입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꼬리를 돌파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어저께 거래량이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 주고 간다면 제대로 한번 내년 1월 달까지는 합병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의 가격 잘 보도록 할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범위는 이제 여기 종가보다 좀 낮춰가지고 86,500원에서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93,000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들고 온 종목들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15% 내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종목을 알아봤으니 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 리뷰 시간 통해서 후속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에 편입했던 NC소프트 2차 목표가 20만 원은 6월 24일에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1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는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1%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게임주 그리고 NC소프트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NC소프트 벌써 저희가 그 2월 11일 날 들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자, 이렇게 월봉에서 오랫동안 매집을 하면서 악어입을 이렇게 다물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벌어지면 벌써 80만 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6,000피를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위로 됐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야무지게 재료를 가지고 매집하면서 하고 다물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저는 돈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일봉에서 본다면 여기서 했었죠. 저희가 17만 4천원대 설명을 해가지고 눌렀다가 벌써 20%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자, 이제 시작이고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샀어요, 여기서. 2022년 3월 달에 50만 원대 사가지고 그것도 1조 원어치 사가지고 물려 있어요. 그럼 최소한 50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볼까요? 3차 목표가는 제가 2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가는 저희 3차 목표가 23만 원으로 상향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 점검해 볼 텐데요.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 또다시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7만 원, 38만 원까지 간다 이런 리포트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 또 27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주들 좀 본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 찍고 살짝 눌림목을, 아니 SK하이닉스죠? 네. 29만 원 찍고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갈 거야. 이제는 나도 가야지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약간 조절할 것 같아요. 이게 7월 4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반도체 하이닉스 가는데. 그래서 여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가지 않을까. 그런 근거는 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여기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재를 털고 간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요새 보면 우리 AI 가속기죠. 그 대장이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는 독점할 수가 없어요. AI가 이제는 추론과 에이전트 시대로 가게 된다면 AMD나 브로드컴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HBM3, HBM4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드디어 나 이제 거기를 안 놓치려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접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력한 어떤 희망,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 충분히 더 룸이 열려 있다. 7만 원대까지도 상방이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어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을 가져와 주셨어요.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바로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들어갔습니다. 네.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 자, 리가캠바이오 한번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드디어 자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이익이 찍혔어요. 자, 그런데 이 찍혔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알테오전도 물론 좋지만 알테오전보다 오히려 많은 기술 수출을 했죠. 14건입니다. 9조 6천억이죠. 이중 ADC, 이중 항체 그쪽 분야에서는 그 플랫폼 부분과 그 부분은 전 세계 랭킹 1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대하는 주요 회사가 보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전 세계 랭킹 3위 안에 드는 아주 큰 회사죠. 그다음 일본의 오노약품공업, 그다음에 다케다 제약, 그리고 암젠 등에다가 요거를 수출을 했었는데, 자, 보니까 올해 1분기 때 여기 오노약품 계약한테 수출했던 것이 이제 마일스톤이 돈으로 들어오면서 그 금액이 올해 1분기 때 114, 그리고 순이익이 265억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만 집중해가지고 돈을 까먹으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주들이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수출을 해서 요게 마일스톤 기술료로 로얄티로 들어오서 이게 계좌로 다시 현금으로 찍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주주들한테 이 정도 순이익은 배당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견실한 회사로 리가캠바이오가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바이오주가 간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리가캠바이오 6%대 상승하면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격 구간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차트 통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제가 이제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패턴이죠. 자,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중권주 4월 말 느낌이에요. 중권주가 그때 어쨌습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60주선이 받쳐주고요. 그리고 20주선이 살포시 눌러주면서 여기 돌아가고 있죠. N자 패턴. N. N이잖아요. N. 이런 패턴을 지금
고개를 쳐들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조정을 했죠. 다른 주식 증권주가 올라갈 때 자기들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N자 패턴을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고 N자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누굽니까? 이거를 또 놓칠 수가 없죠. 자, 악어 잎을 탔네요. 탔잖아요. 일봉에서. 그러니까 들어갔죠. 네. 네, 리가켄바이오 악어입 이 볼린저 밴드에도 올라탔고 N자 패턴 통해서 차트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너무 좋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매수가 목표가 범위는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12만 1,500원이죠. 우리 그 정규시장 대비. 네.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15만 1,500원 거기서 말씀드리겠고요. 거기가 체결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3만 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4만 원, 손절가는 94,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매수가는 어제 종가였던 12만 1,500원, 그리고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달성을 했을 시에 2차는 14만 원까지 상방을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4,500원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이사님, 이제 어제는 국내 증시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제 코스피 3,000P는 뉴노멀 시대가 또 된 것 같아요. 하반기 투자 전략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어제도 MBN 골드 그 무료 방송 코너에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MBN 골드 유튜브도 엄청나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만큼 저희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역시 오늘 제가 말했던 리가켄 바이오, HD 현대건설기계 구체적인 전략 또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끝났고 7월달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주회사가 어제 약간 새로운 느낌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구체적인 전략,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바뀌면 주도주가 바뀌어요. 조방원 잊어야 됩니다. 증권주 잠시 잊으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매도 견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새로운 주도주를 제가 무료 방송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을 제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2만 원대 말씀드려가 7만 원 갔거든요. 자, 종목을 문자로 바꿔서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종목은 HD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였는데요. HD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93,000원이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13만 원으로 잡아봤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